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기숙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음, 때로는 이제 요령도 필요하고요. 어, 뭐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막하죠. 내가 이번에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50점 후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현장에 가게 되면 다 긴장하죠. 내가 아는 것이 많이 나올까? 뭐 생뚱맞은 게 보도 듣지도 못한 것이 나오는가 이렇게 고민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요, 너무 이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모르는 게 나와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용어가 특히 그렇고요. 뭐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용어에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한 4문제고 모르는 것, 저 아사무사 아는 것이 한 뭐 3문제다. 그래서 7문제는 좀 쓰겠다. 근데 나머지 3문제는 모르겠다. 공부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선택을 해서 써야죠. 비끄무리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13개에서 10개를 쓰고 나와야 점수를 받는데 용어에서 7개만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임기응변도 실력이다. 그리고 재치와 순발력,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 이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의 다 수험생들이 그래요. 1교시에 13개 중에서 10문제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모르는 문제도 선택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임기응변도 실력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골라 써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조금 들어봤다. 뭐, 근데 공부한 적도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용어에서 산불 감식 지표, 예? 이것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산불 감식 지표. 그 산불 감식 지표가 무엇이냐 이 뜻이죠. 용어에서. 그럼 산불 감식 지표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산불이 났는데 이것을 감식 어떻게 났는지 감별하고 식별하는 지표란 얘기지. 야, 그럼 이게 뭐야? 뭐 잎이 탄 거야? 뭐야? 나뭇가지가 탄 거야? 뭐 쓰레기가 타는 거야? 뭐 불의 방향이야? 뭐야? 이제 이 정도인데 자신감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써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안 쓰면 빵점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쓰면은 2점, 3점 나오지 않습니까? 틀리죠. 2점, 3점하고 빵점하고는. 자, 산불 감식 지표는 정확히 답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임기응변을 말씀드릴게요. 산불 감식 지표 11가지 중에는 뭐 보호 지표, 초본 및 갈대 지표, 잎 굳은 지표, 화흥각 지표, 뭐 이런 걸 써줘야 되죠. 뭐 깨진 지표, 병이 불에 의해서 깨졌다. 뭐 산에 있던 병이 뭐 이런 지표를 써줘야 돼. 정답인데 이걸 몰랐다 이거죠. 근데 선택을 했어요. 이제 씁니다. 점수를 담은 1점, 2점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산불 감식 지표는 몰라서 선택은 했어요. 이제 10문제 써야 되니까. 근데 산불 감식 지표에다가 이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산불 감식 지표에서 만약에 산불 감식 지표에서 봄철보다는 가을철보다는 봄철이 산불이 많이 난다. 이렇게 써졌어요. 한 줄을.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이걸 썼단 말입니다. 1. 입산자시라, 뭐 2.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3. 뭐 담뱃불 실화, 뭐 4. 어린이 불장난, 5. 뭐 건물에 불이 나서 산불로 전이되는 경우, 뭐 이걸 썼어요.
그러면 채점하는 분이 빵점을 주겠습니까? 네? 아니죠. 답은 2, 3점 줍니다. 그리고 뭐 결론 가갖고 결론을 던지기 갖고 뭐 봄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으므로 등산객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뭐 논두렁 밭두렁에서 뭐 병해충을 태우기 위해서 산불을 논밭두렁 태우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서 22줄 중에서 한 20줄을 겨우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점 나올 수 있어요. 4점. 근데 아예 못 고르고 포기한 거하고는 틀리죠. 빵점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옛날에 실 경험을 해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불 감식 지표 그러면 11가지 써야 되죠. 보호 지표, 초본 및 갈대 지표, 잎 굳은 지표, 화음각 지표, 뭐 깨짐 지표 이렇게 쭉 써 내려가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생뚱맞은 문제였고. 근데 내가 내가 산림청 공무원이었다, 뭐 지자체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산불 내기네. 근데 산불 감식표 나도 모르겠어. 야 그럼 뭐 쓰긴 써야 되는데 골랐는데 어떡하지? 야 그러면 가을철보다 봄철이 뭐 대기가 건조해서 바람이 강해서 산불이 많이 난다. 산불 방사성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입산자실하다. 이거 쓸까 말까? 이거 써봤자 헛손질이지. 점수 안 나올 거야. 망설이지 말고 쓰는 겁니다. 국려지책으로 써야 되죠. 기숙사 시험 보는 분들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운이에요. 운칠기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숙사 시험에서 공부해서 운 따르면 안 되고요. 실력도 50이고 운도 50입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온 후에 붙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이 그 재치와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고 이건 틀렸네. 또 모르는 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포기하지 말고 그하고 비끄무리한 옆에 아는 지식을 써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합격이 당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임기응변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답안지하고 문제지를 받아보고 재치와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알긴 아는데 만약에 논술에서 2.5장 3장을 써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장수가 많이 안 나와.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런 걸 고르면 안 되죠. 조금 아는데 내가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문제를 선별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합성 물매 이렇게 나왔어요. 합성 물매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몇 줄 못 써요. 3줄 쓰면 끝이에요. 근데 그 문제 그걸 고르면 안 되죠. 좀 한 장 채울 수 있는 문제를 골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기숙사 모든 기숙사 마찬가지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갖고 이렇게 시험 문제 접했을 때 우리 뭐 속된 말로 쫄지 말고 이건 모르는데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10문제 골라야 되는데 그럼 산불 감시 지표 고르지 뭐 모르는데 이래놓고 이제 입산자 실화 뭐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어린이 불장난 뭐 이런 거 써준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2, 3점 나와요. 빵점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도 마찬가지고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임기응변에 뭐 능하다 하면 안 되지만 임기응변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치와 순발력 이런 거죠. 이거 재치와 순발력이 꽤 선의의 꾀입니다. 선의의 꾀. 우리가 남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나쁜 행동이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재치와 순발력은 다 실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재치와 순발력 그리고 임기응변도 다 실력이다. 이번 시간에는 모르는 문제를 선택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